4월 24일 생각지도 못하게 하한가인 30%까지 폭락한 기업이 속출했습니다. 원래도 30%까지 하락하는 기업은 종종 있습니다. 어제는 특이하게 이런 기업이 무려 6개나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겹쳐 CJ까지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워낙 큰 폭으로 하락하니 기사 등을 검색했습니다. 어제 오전 내내 어떤 관련 기사도 나오는 건 없더라고요. 다른 기업은 몰라도 CJ처럼 대기업이 이런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흘러내려고 하루 만에 큰 폭의 하락은 말이죠. 장이 끝난 후에 무려 6개의 기업이 마이너스 30%까지 하락했습니다. 다들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었어요. 다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 기업들은 전부 같은 증권사를 통해 매도 주문이 나왔습니다. SG증권이라는 외국 증권사로 말이죠. 정확한 답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지만 크게 두 가지인 듯합니다. 하나는 반대 매매라는 걸 당했다는 거죠. 주식을 빌려 매수한 후에 일정 기간까지 갚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기계적으로 반대 매매를 통해 매도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30%씩이나 하락이니 다소 의아하죠. 또한 공통점은 대부분 최근 주가가 연일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저도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는 연초부터 계속 52주 신고가를 갱신하며 올라가더군요. 처음에 상승할 때는 실적이 좋기에 그래서 오르나 했습니다. 그렇다 하기에는 거의 매일같이 주가가 상승을 하더라고요. 다소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최근 성강도 그렇고 말이죠. 그런 식으로 실적이 괜찮은데 연일 오르니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죠. 너무 과도하게 주가가 상승해서 이상하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랬던 기업이 같은 날 동시에 이렇게 하한가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주가 조작을 했던 무리들의 매도라는 겁니다. 이건 JTBC가 어제 뉴스룸에서 보도를 해서 알려졌습니다. 어제 사건이 나오자마자 뉴스에 발빠르게 뉴스에 나온 거죠. 의사, 변호사 등의 전문직을 대상으로 돈을 모아 한 작전이라고 합니다. 이 기업의 특징은 대주주 지분이 높다는 겁니다. 거래되는 주식이 적어 차곡차곡 주식을 모았다는 거죠. 이렇게 빨리 파악해서 뉴스에 나온 건 아니라는 거죠. 뉴스에 나올 때가 되니 사전적으로 먼저 던진 거라는 거죠. 이미 뉴스가 나오기 위한 취재 과정에서 알려지며 던졌다는 겁니다. 어제에 이어 이들 기업은 오늘도 하한가까지 하락을 했네요. 문제는 이들 기업만 하락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안해동처럼 다른 기업도 동시에 하락을 했습니다. 뭔가 불안한 일이 터지니 심리에 강하게 연동하는 주식시장 특성상 말이죠. 덕분에 저도 상당히 많은 기업의 주가가 우수수 떨어졌네요. 지난주 수요일 정도부터 주가가 다소 지지부진하며 안 좋더니 말이죠. 추가 매수로 대응하는 게 제일 좋긴 하겠지만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없다면 기다리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네요. 어서 빨리 이 사태가 끝나기를 바랄 뿐이네요. 최근 연일 하한가로 화제가 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3일 연속 하락 중입니다. 3일 연속 하락하는 건 그럴 수 있겠죠. 하락을 넘어 하한가를 매일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이럴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누구나 다 문제가 되긴 합니다. 그나마 순수하게 자기 돈만 있다면 버티거나 매도하면 됩니다. 손실이 좀 아프지만 그 정도 선에서 끝낼 수 있죠. P2라고 하여 빚을 져서 투자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손실이 났어도 갚아야 할 돈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걸 갚지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감당할 수 있다면 상관없지만 그러기 힘들죠. 특히나 신용융자로 하면 더욱 그렇죠. 기간 내에 주가가 상승한다면 상관은 없겠죠. 주가가 떨어지고 갚지는 못하니 반대 매매가 이뤄집니다. 손실이 난 상태에서 기계적으로 매도를 해버립니다. 내 의지와는 1도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이죠. 그렇기에 이중으로 타격을 입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신용융자가 많은 기업의 특징은 실적이 별로라는 겁니다. 여기에 최근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다는 점이고요. 이러다 보니 수익을 내겠다며 뛰어든 사람이 많아지죠. 이런 기업은 하락하면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너도나도 빠져나가려고 던지니 더욱 그렇게 되고요. 이런 거에 물리면 속절없이 매도할 틈도 없이 당하게 됩니다. 최근에 P2가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빨리 돈을 벌겠다는 마음은 알겠지만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자기 돈만으로 한다면 느리더라도 버틸 체력이 됩니다. 최근 신용융자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빚으로 투자하면 이럴 때 너무 힘듭니다. 갚아야 할 돈까지 있으니 말이죠. 연예인이 연예뉴스가 아닌 곳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좋은 쪽이 아닌 경우가 많죠. 그나마 경제면에 나왔을 때는 건물 관련된 뉴스가 많습니다. 불행히도 주식 관련 뉴스로 나올 때는 손실 관련 뉴스죠.
어제부터 연일 뉴스가 나오고 있는 임창정도 그렇습니다. 아주 크게 손실 본 걸로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손실이라고 하니 자기 돈이 마이너스가 났다고 할 수 있겠죠. 현재 의견은 반반인 듯합니다. 실제로 돈을 잃었으니 피해자라는 의견과 피해자 코스프레라는 의견. 이번 주 내내 화제가 되고 있는 하한가 기업들의 여파가 미친 거죠. 관련되어 주식 사기라는 표현까지 나오면서 전문직과 연예인도 속해 있다고 하죠. 그러던 중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가장 알 수 있는 연예인이 임창정이니까요.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생각에 뛰어든 건 맞습니다. 최근에 아이돌 여그룹을 제작하면서 자신의 노래 저작권마저 팔았죠. 제가 해당 그룹명을 모르는 걸 보니 아직은 더 노력해야 하는 듯합니다. 그런 식으로 돈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기에 더욱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에 혹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렇다 해도 일단은 잘못된 길을 간 듯합니다. 자신과 부인의 신분증까지 맡겼다는 사실에서 말이죠. 어느 누구도 자신의 신분증까지 맡기며 무언가를 하지 않습니다. 신분증 갖고 어떤 일을 할지 예측이 전혀 안 되니 말이죠. 반대로 생각하면 신분증을 맡길 정도로 믿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 정도로 믿었는데 무조건 몰랐다고 하는 것도 약간 이상하기도 합니다. 누군가 내 계좌를 만들고 매매를 했는데 전혀 몰랐다.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죠. 보통은 어떤 식으로 계좌에서 거래를 하는지 아마도 확인을 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계좌가 현재 마이너스가 되었다고 합니다. 부인과 본인 계좌에 각각 15억씩 넣었다고 하네요. 엄청난 현금 동원 능력에 역시나 연예인이라는 생각은 드네요. 그 정도 돈을 믿고 맡겼다는 뜻인데 엄청난 거죠. 결국에는 자기 돈을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했다. 전형적으로 욕심이 많은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누구도 내 돈을 쉽사리 불려주지 않습니다. 그것도 합법적으로 인증을 받은 곳을 통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더욱 그렇죠. 합법적으로 인증받은 곳도 돈을 투자받을 뿐이지 계좌를 운용하지는 않죠. 그런 면에서 여러모로 욕심에 눈이 멀었다는 건 맞습니다. 그 외의 일은 제가 정확히 알 수 없고요. 이제 조사가 들어갈 테니 정확한 결과가 나오겠죠. 요 며칠 하한가와 관련된 이야기가 점점 불어나고 커지네요. 인스타와 유튜브를 보면 고수가 특실됩니다. 워낙 사람들이 많이 보는 채널이니 더욱 그런 듯합니다. 자신이 수익낸 계좌를 직접 인증까지 하면서 보여주죠. 단순히 계좌 인증만 하는 건 아닙니다. 돈을 벌었으면 벌었다는 자랑을 해야죠. 가장 좋은 건 명품의 고급 승용차를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은 우아하면서 부러워합니다. 이렇게 보여준 후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처럼 수익을 내고 싶은 사람은 오라고 합니다. 이번에 인스타그램에서 주식고수라 불리던 사람이 잡혔습니다. 2018년부터 매일 주식 거래 결과를 공개했다고 하네요. 무엇보다 더 대단한 건 지금까지 손실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사실 여기서 눈치챘어야 합니다. 어떤 투자든 오래도록 하면 손실이 나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투자 잘하는 워런 버핏도 손실이 납니다. 손실이 났을 때 얼마나 적게 내느냐가 관건이죠. 적게 낸다고 했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투자를 한다면 손실은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제가 늘 투자를 했는데 자기는 지금까지 손해본 적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늘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사기를 치거나 마케팅 목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요. 인스트 주식고수는 이렇게 인증하며 인기를 끌었다고 하네요. 그 후에 투자자를 모았다고 합니다. 매월 투자금의 50%를 준다고 했답니다. 매년이 아닌 매월이라는 점이 바로 사기죠. 매월 10%면 단순 계산으로도 120%입니다. 투자한 돈을 1년 내에 다 받는다는 뜻이 되어버립니다. 현재 드러난 것만으로도 4년간 44명에게 161억이라고 합니다. 강연을 할 때 인당 330만원으로 154명에게서 5억을 벌었고요. 결국에는 2년 전 문제를 제기하면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얼핏 봤던 기억이 나긴 하네요. 이번에 고등법원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되었다네요. 돈을 맡긴 사람은 돈을 다 날리고 받을 수도 없고요. 그 돈으로 흥청망청 쓰면서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겠죠. 자랑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돈을 맡겼을 테고요. 언제나 세상은 늘 어느 곳이든 길게 볼 때 정직합니다. 과도한 수익을 제시하는 곳은 거의 대부분 위험합니다. 자신의 투자를 자랑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손실 본 적이 없다는 사람은 피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계좌 인증도 조작 가능하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고요. 이 점만 유념해도 피해를 당할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